나 응? 왜 불러올게.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빙고.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편하게 누웠어? 오케이. 요술 항아리. 이야기 속 가치 사전. 노력. 좋은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노력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인성 덕목, 갈등, 인성 열기. 이 요술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요술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항아리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갈등이 해결되겠지. 인성사전, 서로 입장, 견해, 이해관계가 달라서 일어나는 불화와 충돌을 갈등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어부지리, 고기 잡을 지압이 부, 갈지, 이로울 리.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에요.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농부가 살았어. 그날도 농부는 밤늦도록 밭을 갈고 있었지. 그때 쨍!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란 농부가 조심조심 밭을 파보았더니 글쎄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 거야. 요리조리 항아리를 살펴보니 여기도 금이 쩍, 저기도 금이 쫙, 아주 볼품없는 항아리였어. 그래도 아직 쓸만하겠다 싶었던 농부는 낑낑거리며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어. 그러고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괭이를 항아리 속에 휙 던져두었지.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일하러 나가볼까나? 일 나갈 채비를 마친 농부가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내려는데 이게 웬일이야? 항아리 속에서 괭이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오호,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농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넣어보았지. 그랬더니 쌀을 넣어도 줄줄줄, 옷을 넣어도 줄줄줄, 엽전을 넣어도 줄줄줄. 아이고 마누라, 이 볼품없는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였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하루 세끼 밥 걱정, 사시사철 옷 걱정, 1년 12달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착한 농부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어. 자네가 부지런하고 착해서 하늘이 도왔나 보네. 정말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요술 항아리를 내려주시려나? 이 모습을 몰래 엿보던 욕심쟁이 영감은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요술 항아리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얼굴이 화끈화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욕심쟁이 영감은 농부를 찾아갔지. 이보게, 그 요술 항아리 얼른 돌려주게! 욕심쟁이 영감은 다짜고짜 요술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어.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 그 밭을 누구에게 샀나? 그야 10년 전에 영감님께 샀습지요. 그러니까 그 요술 항아리는 내 거야. 난 자네에게 반만 팔았지. 요술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욕심쟁이 영감은 요술 항아리를 덥석 끌어안았어. 요술 항아리에 찰싹 달라붙은 욕심쟁이 영감은 끙끙대며 항아리를 옮기려고 했지. 욕심쟁이 영감이 하루 종일 끙끙댔지만 요술 항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
저러다 욕심쟁이 영감이 요술 항아리만 깨뜨리겠네. 이럴 게 아니라 원님께 가서 누구 것이 맞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게. 결국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을 찾아갔어. 원님은 농부의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욕심쟁이 영감 말도 요리팽 저리팽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척만 하는 거야. 흘끔흘끔 요술항아리만 바라보던 원님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 너희 두 사람 말이 모두 옳다. 그러니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서 가져가거라. 여봐라. 당장 이 항아리를 반으로 자르거라. 잠깐만요. 항아리를 반으로 자르면 안 돼요. 욕심쟁이 영감과 농부는 요술 항아리를 껴안으며 기겁을 했지. 그러자 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 반으로 쪼개는 것이 싫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으니 둘 중 한 사람이 양보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이 요술 항아리를 가져가도록 하거라. 욕심쟁이 영감과 농부는 원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님은 관아를 뒤지기 시작했어. 제일 좋은 것을 넣어야 해. 이게 좋을까? 아니면 쌀? 아니, 더 좋은 걸로. 엽전? 아니, 더 좋은 걸로. 황소? 아니, 더 좋은 걸로. 하루 종일 원님은 항아리에 들어갈 제일 좋은 물건을 찾느라 온 관아를 헤집고 다녔어.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요술 항아리에서 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란 원님이 황급히 요술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를 꺼냈어.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무슨 항아리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누. 그런데 또 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당황한 원님이 요술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또 꺼냈지.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요술 항아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왔어. 아니, 왜 남의 아들을 부르는 거요? 내가 아버지니까 부르지. 요술 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원님의 아버지라고 싸우기 시작했어.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원님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어. 그때 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요술 항아리를 깨고 말았어. 그러자 원님의 진짜 아버지만 남고 모두 사라졌지. 그 후 욕심쟁이 원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우를 잘 다스렸대.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농부. 농사일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농부라고 해요.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거름 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을 가리켜 땅을 파서 먹고 산다라고도 하지요. 욕심. 내가 가진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까지 탐내고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옛 이야기 중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판결. 사람들 간의 시비를 따지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원님이 판결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원님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요술 항아리에 담긴 항아리 이야기. 옛날 사람들에게 항아리는 장을 비롯하여 각종 음식들을 보관하는 저장고였어요. 지금은 냉장고와 진공 용기들이 만들어져 항아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지요. 항아리의 종류와 만드는 과정 등을 살펴보며 항아리에 담긴 옛사람들의 지혜를 들여다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요술 항아리를 찾아라. 옳거니, 항아리 가게에 가면 다른 요술 항아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욕심쟁이 영감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나라 안에서 가장 큰 항아리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게 안은 온통 항아리들로 가득했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눈에 불을 켜고 항아리들을 살펴보았어요. 요술 항아리, 무엇이든 넣으면 줄줄줄 나오는 요술 항아리를 찾아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항아리.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못쓰게 되거나 부서져도 자연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잘게 부숴버리면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항아리는 썩는데 몇백 년씩 걸리는 플라스틱 용기와는 달리 환경을 지켜주는 훌륭한 용기예요. 버선봉과 금줄이 걸린 장항아리.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아놓은 장항아리에는 버선본을 붙이거나 금줄을 걸어 귀한 음식이니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얀 버선본은 빛을 반사하여 벌레 등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지요. 편리한 간장병 수저통. 간장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짠맛이 나는 양념이에요. 간장병은 옛것과 지금의 것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저통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꽂아두는 통이에요. 양념을 넣어두는 양념단지. 소금, 깨,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어두는 단지예요. 연결되어 있는 단지의 수에 따라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라고 이름 붙였어요. 식초를 만드는 식초병. 옛날에는 식초도 집에서 만들었어요. 식초병에 먹다 남은 막걸리를 넣고 지프로 막아 부뚜막에 20일 정도 두면 새콤한 식초가 만들어져요. 집안의 신을 위한 업단지, 정수동이 성주단지. 옛날 어머니들은 집안에 이런 항아리들을 두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어요. 업단지는 재물을 돌보는 업신을 모시는 항아리이고 정수동이는 조왕신에게 올릴 깨끗한 물을 받아오는 항아리이며 성주단지는 가장 높은 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물을 기를 때 쓰는 긴동이, 큰자배기, 애기시 동이. 옛날에는 냇가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썼어요. 그때 사용하던 항아리들이에요. 이 중에서 애기시동이는 처음 물 깃는 것을 연습하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항아리예요. 쌀 저금통, 좀돌이, 쌀독. 주둥이가 작아서 손을 넣어 안에 있는 것을 빼기 힘들게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밥을 하기 위해 퍼온 쌀 한 줌씩을 다시 이곳에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양만큼을 다른 곡물이나 무, 감자 등을 넣어 밥을 했지요. 이곳에 쌀이 가득 모이면 화장품, 빗 등 필요한 물건과 바꾸어 썼어요. 숨쉬는 항아리 쌀독. 쌀을 보관하는 쌀독은 항아리를 만들 때 바르는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그래야 항아리 사이사이에 생긴 작은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 곡식이 썩지 않았어요. 똥을 나르는 항아리 장군. 옛날에는 화장실에 쌓인 똥과 오줌을 밭에 뿌려 좋은 거름으로 썼어요. 그 똥과 오줌을 밭으로 나를 때 쓰던 항아리가 바로 장군이에요. 침을 뱉는 타구.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곁에 두고 침을 뱉어내는 항아리예요. 임금님의 쌀을 담는 어미도.
어미독은 임금님의 쌀을 보관하는 쌀독이에요. 항아리 어깨 부분에는 왕과 궁궐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1월 오약도의 일부인 산과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소주를 만드는 소주꼬리. 우리 조상들은 소주를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 마셨다고 해요. 소주꼬리는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오줌으로 약을 만드는 양요병. 쓸모없는 오줌을 약으로 만드는 신비한 항아리예요. 솔잎으로 주둥이를 막고 뒷간에 두면 오줌이 솔잎에 걸러져 약이 되지요. 주로 민간요법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주둥이가 겹겹인 다단지. 주둥이가 마치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듯 여러 겹으로 달려있는 다단지에는 식혜나 수정과와 같은 음료수를 담아두었어요. 겹겹의 주둥이에 차가운 물을 담아두면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었지요. 요술 항아리를 만들어 주오. 어이쿠, 못 찾겠다. 무슨 항아리가 이리도 많단 말이냐? 욕심쟁이 영감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항아리를 만드는 옹기장이 노인을 붙잡고 떼를 썼어요. 무엇이든 넣으면 줄줄줄 나오는 요술 항아리를 만들어 주오. 제발 부탁하오. 제발.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 요술 항아리다. 뭐? 요술 항아리? 욕심쟁이 영감이 달려가려는 순간 옹기장이가 배가 너무 불룩하고 찌그러졌구먼 하며 쨍그랑 항아리는 또 산산조각이 났어요. 1. 흙밟기. 땅 위에서 두세 삽 정도의 흙을 거두어내면 항아리를 만들기에 적당한 흙이 나와요. 이 흙에 물을 넣고 꾹꾹 밟아 반죽해요. 2. 깨끼질. 깨끼칼로 흙을 다듬어 흙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없애요. 3. 곤매질. 흙을 떡처럼 곤매로 쳐서 길쭉한 가래떡 모양으로 만들어요. 4. 그릇 빚기. 가래떡 모양의 흙을 쌓아 올린 후 물레 위에 놓고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요. 5. 그늘에서 말리기. 신선한 그늘에서 말려야 항아리가 갈라지지 않아요. 6. 잿물 입히기.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재와 철분이 든 흙을 섞어 만든 잿물을 항아리에 발라요. 7. 환치기. 잿물이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항아리에 문양을 그려요. 8. 햇볕에서 말리기. 문양을 그리고 나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내어놓고 말려요. 9. 가마에 굽기. 산비탈에 길게 지어진 가마에서 항아리를 구워내요. 10. 완성. 완성된 항아리는 잘 살펴보아 금이 가거나 잘못 만들어진 것은 깨버려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원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 넣으면 줄줄줄 나오는 항아리는 결국 원님의 차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요술 항아리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요술 항아리가 있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지, 또 모두를 위해 요술 항아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술 항아리의 신비한 힘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 장면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또 요술 항아리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것 좀 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이 사람들을 말이야. 내가 하기에는 귀찮고 삶은 것들을
내가 하기에는 귀찮고 싫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심보를 가졌어. 이런 비겁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꾸짖을 때 바로 이 속담을 써봐. 꼭 맞는 말이거든. 알쏭달쏭 논술 산맥 요술 항아리 이름 짓기. 농부의 밭에서 또 다른 요술 항아리가 3개나 나왔어요. 이 요술 항아리들은 어떤 신기한 힘을 가졌을까요? 각각 어떤 힘을 가진 요술 항아리인지 이야기해보고 네모에 항아리 이름을 써 넣어보세요. 또 요술 항아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상상해보세요. 3개의 요술 항아리는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무엇이든 넣으면 사라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요술 항아리의 마술 같은 힘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무엇이든 넣으면 사라지는 항아리에 썩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넣으면 환경 문제가 싹 사라질 거예요. 전래랑 명작이랑 어부와 욕심 많은 아내. 요술항아리와 명작동화 어부와 욕심 많은 아내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어부와 욕심 많은 아내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부는 마법에 걸려 넙치가 된 왕자를 놓아주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넙치에게 예쁜 집을 한 채 달라고 했어요. 어부는 낡은 오두막 대신 예쁜 집을 갖게 되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으리으리한 성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어부의 아내는 왕이 되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왕이 된 아내는 하느님이 되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어요. 어부는 넙치에게 아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어부가 집에 돌아와 보니 궁전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오두막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꿀강아지, 똥강아지. 이야기 속 가치 사전. 꽤. 일을 잘 꾸며내거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내는 생각이에요. 지혜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한다면 꾀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요. 인성 덕목, 변명. 아, 글쎄, 오늘 아침부터 꿀을 팔아도 된다는 방이 붙었지, 뭔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말아요. 인성사전.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감언이설, 달감, 말씀언, 이로울리, 말씀설.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것을 말해요. 옛날 골이 깊은 두메산골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 하루는 총각이 꿀을 따서 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야. 에이그, 죽기 전에 조기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가 이 꿀 팔아서 조기 한 마리 꼭 사올게요. 총각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어. 산 아래 큰 마을에는 비단 옷 입은 사람들과 어여쁜 색시들이 많았어. 총각은 입을 해 벌리고는 두리번 구경을 했지. 아이고, 참말로 좋구먼. 이곳이 바로 별천지로구먼. 아이고, 내가 뭐라고 있는겨. 어서 꿀 팔아 우리 엄니 조기 사다 드려야지.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와서는 총각을 힐끔힐끔 꿀단지를 흘끔흘끔 쳐다봤어.
그러면서 총각에게 속삭였지. 꿀을 판다고?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구먼. 왜요? 여보게, 요즘 꿀을 팔면 큰일 난다네. 그리유? 그런디 왜유? 아, 글쎄. 얼마 전에 어떤 양반이 꿀 한 숟가락을 퍼먹고는 간질간질 부스럼이 돋았지 뭔가. 하루가 지나니 가족들도 간질간질, 이틀이 지나니 하인들도 간질간질, 사흘이 지나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간질간질 부스럼병에 걸렸다네. 그리유? 그런디 왜유?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았나? 그게 모두 꿀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관가에서 꿀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방을 붙였단 말일세. 총각은 코끝이 시큰시큰 눈물이 핑 돌았어. 어쩐대유. 이 꿀 못 팔면 큰일 나유. 울 엄니 조기 사다 드려야 한단 말이여유. 사내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좋네. 그럼 내가 그 꿀을 사겠네. 대신 많이는 못 쳐주고 한 양 쳐줌세. 총각은 눈물을 훔치며 꿀 항아리를 내밀었어. 한 양이면 조기 한 마리 살 수 있지유. 그럼 그렇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사내는 횡하니 가버리는 거야. 총각은 한 양을 손에 꼭 쥐고 물어물어 장에 도착했어. 조기요! 싱싱한 조기 사세요! 총각은 냅다 달려가서 한 양을 쑥 내밀었어. 조기 한 마리 주셔요. 그러자 조기 장수는 매섭게 쏘아붙였어. 세상에 한 양짜리 조기가 어디 있나? 요 작은 놈도 단양은 받아야 하는디. 총각은 온몸에 기운이 쑥 빠지는 듯 했어. 뭐라고요? 조기 한 마리에 한 양 아닌감요? 기운이 쫙 빠진 총각이 비척비척 걸어가는데 꿀장수가 보였어. 저거 뭐여? 꿀장수 아니여? 총각은 꿀장수를 붙잡고 사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았어. 아니, 그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인가? 웬 놈에게 속았구먼. 총각은 베베 속이 꼬이고 울컥 우라같이 밀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강아지 한 마리가 총각의 신발을 할짝할짝 핥아댔어. 총각은 집에 두고 온 누렁이가 떠올랐지. 배가 고픈 모양이구먼. 옛다, 이거라도 먹어라. 총각은 주섬주섬 먹을 것을 꺼내서 강아지에게 주었어. 거참 희한한 강아지네. 먹은 것을 그대로 싸는구먼. 옳거니. 총각은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래서 곧장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가 남겨둔 꿀 한 단지를 모두 먹였어. 얼마 후 강아지는 찍찍 물지똥을 싸는가 싶더니 몽글몽글 꿀똥을 싸기 시작했어. 색깔도 냄새도 제법 꿀처럼 보였지. 맞구먼. 이 강아지로 사내를 혼내줘야겠구먼. 다음날 총각은 강아지를 번쩍 들어안고는 자기를 속인 사내를 찾아 나섰어. 온 마을을 뒤지고 다니다가 지친 총각이 주막에서 물을 얻어 마시다가 사내를 발견했어. 꼼짝없이 잡힌 사내는 변명을 늘어놨지. 오늘 아침에 꿀을 팔아도 된다는 방이 붙었지 뭔가? 그런데 그 강아지는 뭔가? 꿀똥 싸는 강아지구먼요. 총각이 강아지 궁둥이를 툭툭 치자 몽글몽글 꿀이 흘러나오는 거야. 고놈 참 신기하네. 한 양 줄 테니 팔게. 안 돼요. 이 강아지는 절대 안 돼요.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럼 지금 가진 것 모두 줄 테니 팔게 하며 사내가 돈주머니를 내밀었어. 총각은 그제야 꿀강아지를 주었지. 근데
이 강아지가 꿀강아지임이 틀림없지? 그럼요. 꿀을 먹이기만 한다면요. 총각은 두둑한 돈 주머니를 받아들고 휑하니 가버렸어. 뭐? 꿀을 먹이기만 한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잘 먹이기만 한다면? 그야 자신 있지. 사내는 꿀강아지에게 고기며 과일이며 온갖 음식을 먹였어. 반나절이 지나자 뽕. 아이고, 귀한 방귀. 한나절이 지나자 뿡뿡뿡. 아이고, 거름똥 말고 귀한 꿀똥 빨리빨리 누시게. 사내는 금단지를 꺼내 강아지의 꽁무니에 댔어. 그런데 된 똥만 잔뜩 싸는 거야. 이런 고의한 놈, 똥강아지를 팔다니. 화가 난 사내는 강아지를 끌고 총각을 찾아 나섰어.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는 총각을 어찌 찾겠어? 게다가 강아지는 계속 찍찍 물짓똥을 싸대는 거야. 어이쿠, 촌놈이라고 얕봤다가 된통 당했네. 사내는 그만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어. 참, 사내에게서 받은 돈으로 조기를 산 총각은 어머니와 함께 만난 저녁을 먹었단다. 이야기 속 낱말사전. 꿀. 꿀벌들이 꽃에서 딴 달콤한 액을 벌집에 모아둔 끈끈한 액체예요. 꿀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천연 벌집을 따서 꿀을 모으다가 벌집을 만들어 벌을 키우며 꿀을 따는 양봉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똥.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 중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빼고 쓸모없는 찌꺼기가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똥이에요. 꿀이 아무리 꿀이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면 똥은 그 정반대로 하찮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농사 지을 때 똥은 매우 좋은 거름이 돼요. 거름.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땅의 영양제를 거름 혹은 비료라고 해요. 똥과 오줌 혹은 썩은 동식물 등은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농작물에게 풍부한 영양을 주는 좋은 거름이에요. 인생전래 요술 항아리. 꿀강아지 똥강아지에 담긴 똥 이야기. 똥은 농사지을 땅에 좋은 거름이 되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다가도 똥이 마려우면 자기 집 변소로 달려가 눌 정도로 똥을 아꼈지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똥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책. 귀한 똥, 값진 똥. 똥 사세요, 똥. 귀하고 값진 똥 팔아요. 누가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사냐고요? 모르는 소리 말아요. 똥은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거름이에요. 똥이 마렵다면 집으로.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거름이 되는 똥. 밖에서 넣으면 다른 집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똥은 꼭 자기 집 변소에서 누웠어요. 똥은 최고의 거름. 농작물을 병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는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이 거름이에요. 똥에 재를 섞어 만든 똥제는 최고의 거름이었지요. 똥제를 뿌려 놓으면 농작물은 쑥쑥 잘 자랐어요. 화학비료처럼 땅을 오염시키지도 않았지요. 똥을 파는 똥장수. 지독한 냄새 때문에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도 금세 물을 내려버리지요. 그런데 그 똥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똥장수지요. 똥을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이 있는 법. 식구가 적거나 변변한 변소가 없어 똥거름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똥장수의 손님이에요. 똥을 먹으며 자라는 돼지.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는 똥을 먹여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변소 근처에 돼지 사는 곳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서 돼지를 길렀어요. 똥을 먹으며 자란 돼지는 잔병 없이 튼튼하게 자랐어요. 좋은 똥, 약이 되는 똥. 똥 사세요, 똥. 귀하고 값진 똥 팔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무엇에 쓰냐고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똥이 약으로 쓰인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변소에 빠지면 먹는 똥떡. 옛날 변소는 지금과 달리 밑이 뻥 뚫려 있었어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발을 헛디뎠다가는 금세 똥통 속으로 빠지기 십상이었지요. 그런데 똥통에 빠진 아이는 일찍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똥떡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쁜 기운이 사라지도록 기원했지요. 연료로 쓰이는 소똥. 소똥은 잘 말리면 불을 지피는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소가 먹는 여물은 대부분 풀이나 마른 지피예요. 그래서 소똥에도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러니 똥을 잘 말리면 똥으로 나온 마른 짚과 함께 바싹바싹 잘도 탔어요. 똥을 보고 고른 왕비. 옛날 신라의 지증왕은 체격이 몹시 컸어요. 그래서 자기와 어울리는 튼튼한 여자를 왕비로 맡고 싶었지요. 고민하던 지증왕이 길을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눈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증왕은 그 똥을 눈 여인을 찾아가 왕비로 맞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똥이 크고 빛이 좋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 씀씀이 또한 후덕하다고 믿었거든요. 토끼똥은 개의 비타민. 개나 여우 같은 육식동물들은 가끔 초식동물들의 똥을 먹어요. 토끼처럼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의 똥에는 소화하면서 생기는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의 똥도 약으로 쓰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총각은 어떻게 사내를 혼내줄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좀 더럽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간 고추장을 먹고 싼 똥은 빨간색, 초록 시금치를 먹고 싼 똥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똥이에요. 이 그림 안에 총각이 욕심쟁이 사내를 혼내줄 좋은 방법이 숨어 있어요. 자, 총각을 도와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추장을 먹으면 고추장, 꿀을 먹으면 꿀똥을 싸는 모습. 물론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욕심쟁이 사내를 시원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그림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 보세요. 똥강아지 또 강아지똥 이외에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우리 엄니 드릴 귀한 조기 사려는 날 왜 속여유? 꿀을 헐값에 가로채려 했다니.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보다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걸 지가 확실히 알려줘야지요. 알쏭달쏭 논술산맥. 토종개 이름 짓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마리의 토종개예요. 토종개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고 각각의 토종개의 특성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세요. 또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개인 진돗개와 삽살개에 대해 알아보세요. 더불어 진돗개와 삽살개의 모습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에 알맞은 이름을 지어보며 언어적 창의성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사자처럼 덥수룩한 털을 가진 삽살개의 생김을 보고 사자개라고,
늠름한 진돗개의 모습을 보고 늠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용맹스러운 진돗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돗개는 옛날부터 사냥개로 유명했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귀신 잡는 삽살개. 삽살개는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가 죽을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 습성 때문에 귀신 잡는 개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신라시대에는 황실에서만 기르던 귀한 개였지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고 꾀를 부려 이익을 얻으려 했다가 오히려 그 꾀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요. 두매산골에 사는 총각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일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였어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꿀을 팔러 장에 나갔다가 욕심 많은 사내에게 속아 꿀을 빼앗기다시피 했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사내는 제값을 치르지 않고 꿀을 가지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총각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 조금은 손해보는 듯 사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글 작가 김은영. 인성 가꾸기. 변명이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변명에 관한 명언. 변명은 장식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실수를 변명하면 그 실수를 돋보이게 할 뿐이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